틀리아 임플란트에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려. 이걸 요즘 이제 한 5년, 2015년부터 틀니랑 임플란트가 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틀니는 7년마다 한 번,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보험 적용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틀니의 점, 틀니란 건 무엇인가? 이가 완전히 빠지거나 아니면 이가 부분적으로 빠졌을 때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인공적인 대형물이다. 그러니까 틀니가 없으면 사실 이가 합죽해 보이고 앞니도 없어 보여서 미워 보이지만 틀니를 끼면은 입이 쫙 펴지면서 상대적으로 가지런해진, 바깥을 봤을 때 입술을 이렇게 벌리지 않는 한 가지런해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과 외관, 건강까지 회복시키는 그런 보철물이다 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니 장점, 상대적으로 임플란트보다 저렴하고요. 그리고 피를 안 받고, 이제 임플란트나 이런 거 할 때는 아무래도 피를 보게 되잖아요. 잇몸 열어서 임플란트 심게 되냐, 그런 게 필요 없고, 상대적으로 임플란트보다 기간이 짧고, 뭐 이만 뽑고 잇몸만 아물면 대개는 한 3, 4주 내에 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단점, 아무래도 없던 거를 입안에 플라스틱이나 쇠를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물감이 있고, 그리고 처음에 끼다 보면 자꾸 처음에 적응할 때까지 좀 아프니까 정기적으로 치과를 오셔야 되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음식물이 또 틀니 안쪽으로 들어갔으니까 다시 빼서 깨끗이 닦아서 틀니통에 넣어두고, 잘 되는 틀니통에 넣어두고 깨끗이 닦아서 다시 끼고, 이런 불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틀니의 종류는 부분 위치, 처음에 부분 틀니라고 하죠. 이가 조금 남아있을 때는 이 앞니는 살리고 요 뒤쪽으로만 이렇게 틀니하는 경우, 이런 걸 부분 틀니라고 합니다. 부분 위치, 이가 어느 정도 남아있을 경우. 그리고 완전 총 위치, 완전 틀니라고 하죠. 이가 하나도 없었을 때, 이렇게 이가 하나도 없는 위아래가 하나도 없을 때 플라스틱이나 쇠로 이렇게, 입천장 보통 쇠로 만들고 바깥쪽에 보이는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하는 이런 총 위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분 틀니랑 완전 틀니랑.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하는 틀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임플란트를 한 2개, 보통은 아래를 2개 심고 위에는 4개 정도 심는데요. 근데 틀니 쓰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위에는 이가 남아있는데 아래가 이가 다 빠진 경우, 그런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세요. 아니면 반대로 아래는 이가 조금 남아있는데 위가 다 빠진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 틀니를 쓰기가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환자분 오셔서 상담해보고 계속 치료해보면은 굉장히 틀니를 거의 못 쓰신다고 보면 돼요. 한쪽은 틀니를 안 쓰시고 한쪽은 이가 다 있는데 위에가 뭐 많이 빠진 경우, 위에가 많이 다 빠지거나 하여튼 부분 틀니를 한 경우, 그러니까 위나 아래나 어쨌든 한쪽만 틀니할 경우는 굉장히 아프신데,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틀니를 못 쓰시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몇 개 심어서 보강하는 때, 그럴 때 요 임플란트 틀니, 오버덴처라고 하는 이 임플란트 틀니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게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처음 쓰시는 아래 같은 경우, 아래 그동안 뭐 부분 틀니나 아니면 이가 있었는데 다 뽑게 돼서 완전 틀니를 하게 됐어요. 아래 완전 틀니는 사실 처음 할 때 누구나 다 힘들거든요. 빠진다, 아프다, 달그락거린다, 무슨 얘기를 다 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아예 처음부터 아래 완전 틀니 하시는 분들은 위에는 상관없는데 아래는 꼭 임플란트 여유가 되시면 임플란트 2개를 심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조금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빠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덜 아프고 빠지지 않고요. 그럴 때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틀니 건강보험 적용은 2012년부터 했네요. 그때는 75세 이상부터 했고, 지금은 65세, 그리고 예전에 30% 낸 거, 50% 낸 거 30%를 주는 게 2017년부터. 어쨌든 요대로 계속 유지될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내는 틀니 돈이 30%밖에 안 되고,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7년마다 한 번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번에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임플란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뼈에다 직접 심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임플란트 딱 심으면은 그날 바로 이 끼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날 심는다는 건 요것만 심는 거예요. 뼈에 들어가는 것만 씹어 놓는 거고, 나중에 그게 뼈랑 붙는 다음에 한 2-3달 지났다가 요 황금색 보이시죠? 금색 머리를 올려서 본을 뜨고 그 위에다 하얀색 크라운, 하얀색 도철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뼈에다 심는 애, 픽스처라고 해서, 그리고 기둥, 요 금색으로 나오는 기둥,
어바트먼트라고 해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얀색 치아 보철물 크라운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임플란트가 문제 생긴 경우가 뭐냐면은 요런 여기 까만 애랑 이 금색애랑 이 픽스처랑 어바트먼트 사이에 여기 나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나사가 풀리거나 하면 임플란트가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다시 조여준다든지 아니면 이게 부러졌을 때 이걸 교환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임플란트가 심고 나서 한 뭐 5년, 10년 되면 분명히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시술한 치과에 다시 가셔가지고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보통은 잘 안 해주거든요. 다른 치과에서. 그러니까 내가 심은 게 아닌데 이걸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시술한 치과, 임플란트를 심었던 치과가 5년이든 10년이든 남아있어야, 계속 있어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일이 나중에 생기거든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임플란트를 심는다. 요 까만색, 요거를 뼈에다 심는 거고요. 그러다 본 뜬다. 요 금색을 기둥을 연결해서 본을 뜨는 거고요. 그럼 이 하얀색, 이 크라운, 치아 머리가 만들어져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부품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임플란트 장점. 아까 얘기했듯이 안 깎아도 되고, 씹는 힘이 내 이빨이랑 똑같기 때문에 틀니 쓰는 거랑은 사실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틀니는 씹으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내 이빨만큼, 내 원래 이빨만큼 그렇게 씹지를 못하는데 임플란트는 내 이만큼 튼튼하게 잘 씹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2개 심어서 틀니를 보강하든지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어주게 되면은 뽑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임플란트를 심어주게 되면은 뼈 흡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를 뽑고 나서 오래되게 되면은 이 잇몸이 이렇게 쪼그라들거든요. 틀니 오래 쓰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잇몸이 쪼그라드는데 임플란트를 뽑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심어놓게 되면은 내 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잇몸뼈의 흡수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단점, 아무래도 잇몸을 열고 심어야죠. 그래서 조금 무서울 수도 있고 치료 기간이 좀 길죠. 왜냐하면은 심어놓고 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2-3달, 길면은 4-6개월도 걸릴 수 있고요. 아무래도 틀니나 브릿지보다 좀 비쌀 경우도 있고 잇몸이 아예 없어질 경우, 틀니를 아주 오래 쓰셔가지고 잇몸이 아예 없어진 경우에는 정말 그럴 경우에는 못 심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라고 처음에 오셔가지고 엑스레이 사진 딱 찍고 이쪽에 심었으면 되겠습니다 하고서 약속을 잡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심는 날 아까 얘기했듯이 뼈에 있는 부분 픽스처 부분만 심어 놓게 되고요. 나중에 그 개가 뼈랑 붙고 나서 2-3달 있다 뼈랑 붙고 나서 본을 뜨게 되죠. 본을 뜨는 것까지 보통 3단계로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강. 우리가 그러면 치과에 다니든지 어쨌든 난 잇몸이 원래부터 탄탄하든지 연세가 들게 되면은 어쨌든 더 구강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요거를 잘 지키기 위한 습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구강 위생용품, 구강 위생용품이라면 칫솔도 있지만 다른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칫솔을 잘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만 닦는 게 아니고요. 혀도 좀 닦아주셔야 됩니다. 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구취의 원인 중에서 물론 잇몸 치면 세균들이 많은 곳이 물론 치아에도 세균이 살지만요. 의외로 요 혀에도 세균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얘처럼 이 칫솔물 갖다가 이쪽 안쪽에서부터 싹 바깥으로 밀어줘야 돼요. 그럼 보통 혀에도 백태가 많이 끼거든요. 저도 사실은 혀를 잘 닦아줍니다. 왜냐면 그런 게 굉장히 그런 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치아도 닦아주고 혀도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총 쏘는 물분사 세정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워터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르신들은 여기 요런데 연세가 들면 요런데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잇몸이 내려가면서 요런데 굉장히 음식물이 많이 끼거든요. 그런 부분을 물총으로 쫙쫙 쏴가지고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는 그런 기계가 있고요. 흔히 쓰는 치실, 이렇게 이 사이사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치실로 빼는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치간 칫솔, 그리고 정기적으로 와서 스케일링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게 칫솔이잖아요. 칫솔은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칫솔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 치아 머리가 칫솔모 머리가, 그러니까 칫솔 머리가 너무 크지 않으셔야 돼. 보통 되게 칫솔 머리가 크면은 몇 번 칫솔질 안 해도 금방 닦으실 수 있으니까 칫솔모 머리를 되게 큰 걸 쓰시거든요. 근데 큰 걸 쓰시는 게 아니고 작은 걸 쓰셔야 돼요. 어금니 한두 개 덮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이거 조금 작은데? 그런 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걸 쓰셔야 요 어금니 제일 뒤쪽까지 닦으실 수가 있어요. 이 머리가 되게 크면요, 이 뒤쪽까지 잘 안 닿습니다. 한번 다 아시는데요, 이 머리가 크면 이 뒤쪽이 잘 안 닦여서 항상 어금니 뒤쪽으로는 치태,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 잘 닦으시려면 이 칫솔 머리는 어금니 한두 개 덮을 정도 좀 작은 걸로. 이 폭도 너무 크시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씹는 면 한 번. 그러니까 조금 얇고 작은 머리를 쓰셔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부드러운 칫솔모. 저는 되게 부드러운 칫솔모를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뻣뻣한 칫솔모는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 어르신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풍치가 누구나 다 조금씩은 있으시잖아요. 풍치를 닦는데 이 뻣뻣한 칫솔모는 사실은 좀 부적합해요. 이 칫솔모가 부드러우면은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가지고 잇몸까지 닦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뻣뻣한 칫솔모를 그렇게 닦으면 잇몸이 아프고 좀 피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칫솔모를 써라. 치아 머리는 작고 상대적으로 좀 부드러운 칫솔모를 써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 칫솔 말고 여기 틀니 칫솔, 틀니 닦는 데 쓰는 솔이 있고요. 저희 치과에서도 틀니 하시면 다 하나씩 나눠드리는데요. 그리고 부분 중에 여기 일반 칫솔 중에서 뭐 치간 칫솔, 이런 건 치간 칫솔도 특수 칫솔 중에 하나인데요. 이따 치간 칫솔은 따로 제가 빼놨으니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닦는 방법 구석구석 이렇게 닦는데 요거 많이 설명드릴게요. 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닦으셔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그런데 여기 칫솔모를 아까 부드러운 칫솔모를 쓰시라고 했죠? 칫솔모를 요 잇몸 안에다 살짝 넣어가지고 살짝 여기 옆으로 살살 진동하면서 싹 내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부드러운 칫솔모를 쓰시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칫솔모를 갖다가 잇몸에다가 살짝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문질렀다 싹 내리고, 아래는 이렇게 문질렀다 싹 올리고, 이렇게 닦아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동 칫솔은 아이들은 괜찮은데 저는 잇몸 닦는 데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전동 칫솔 갖다가 잇몸에다 이렇게 비빌 수는 없잖아요. 전동 칫솔은 저는 별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전동 칫솔은 별로 추천은 안 드리고요. 치실은 이렇게 치아 사이사이 이렇게 넣어서 닦는 거고, 특수 치실인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흔히 국내에 시판 잘 안 되거든요. 요거 마지막으로 잘 설명드릴게요. 치간 칫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보통 요 위에는 막혀있는데 요 아래는 벌려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는 칫솔모가 그 안까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솔같이 생긴 치간 칫솔을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치간 칫솔은 이렇게 되는데, 이 끝에가 철사니까 어금니도 구부려가지고 이 치간 칫솔을 기역자로, 이 부분을 기역자로 구부린 다음에 옆으로 닦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거 기장 칫솔도 하지만 치간 칫솔도 꼭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치간 칫솔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다이소도 팔고 슈퍼에서 팔고 치과에서도 팔고. 궁금하거나 문의할 거 있으면 저한테 찢어주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